오는 일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일 관계의 난제를 풀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지난 3월에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50여일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마주 앉게 되는 건데, 자, 이게 뭐 셔틀 외교의 복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복원이죠. 그러니까 셔틀 외교라는 게 올해는 한국 정상이 일본으로, 다음에는 뭐 상대방이 한국으로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사실은 가운데 뚝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12년 만에 복원되는 거다. 의미가 크다.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때는 우리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안을 개략 여름쯤,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도 7월, 8월 올 거라고 봤는데 왜 당겨졌느냐.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미국에 가서 바이든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을 해, 정치적으로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런 칭찬을 들었고, 뭐 칭송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기시다 입장에서도 7, 8월 오는 것보다는 미국이 저렇게 요구하니 빨리 가서, 다시 말하면 5월 19일부터 있는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앞서서 한국을 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당기진 거예요. 이 대목이 크다. 다시 말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으로 지렛대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해서 다시 일본을 추동하는 이런 게 현실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이제 관심은 과연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뭔가 전향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동안 뭐 한일 정상회담이든 뭐 이런 데서의 좀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는 좀 전향적인 발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엄청 원하겠죠. 6월, 7월도 아니고 5월 달에 G7을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급하게 오는 것은 안보적 의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고 화급하게 해야 될 현안들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에 이렇게 해서 또 엊그제 바로 일본의 안보실장, 이게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안보실장이 안보만 하는 게 아니고 정보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급히 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안보에 굉장히 큰 방점이 적혀져 있는 것이고, G7 회담에서 한미일 회담에서 논의할 것에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뭐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은 국민적인 관심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특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빈잔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엄청나게 했죠. 뭐 물밑으로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아마 또 일본 내부의 정서와 정치적인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기시다가 그렇게 강한 입지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운 멘트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에도 뭔가 영향을 주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요구에도 응하는 듯한 아주 어중간한 어떤 태도, 멘트 이런 것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일본의 우리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부분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일 사이에서도 그것과 준하는 뭔가의 뭐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보 문제에 관한 지소미아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테고, 물밑에서는
군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해상 자유다 우리 해군 간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당장 문제가 진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로 날아가는 이런 문제, 출발 지역, 북한이 어디서 쏘는지 탄착이 어디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도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정보 수입 수단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인적 정보 차원에서도 일본은 조총련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일 한국인의 위치를 활용한 북한 내부 정보 수집이 우리보다 원활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점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서 군사 안보 협력은 굉장히 강화될 거다.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하지만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결정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여야는 정부의 외교 정책과 독도 문제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참 이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호갱 외교를 자처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호갱 외교라 폄훼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랑 우리가 독도 방문이랑 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땅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다시 이제 답방을 하는 이 과정에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독도에 간다고 하는 것이 글쎄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굳이 그런 방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있습니다. 예, 자, 회담을 앞두고 전용기 의원이 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독도 문제도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굳이 이 시기에 왜 방문하냐. 어차피 우리 땅인데 굳이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지적이 있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외교의 방침 중에 하나가 독도와 관련해서는 분쟁 지역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사법기구로 가져가는 것이 큰 목표의 하나인 건 뭐 너무 분명합니다. 예. 근데 굳이 방문하는 원조는 사실은 국힘당 계열의 MB 대통령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굳이 방문하는 것을 사실 따지자면은 국힘당은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독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독도의 그 해저나 상공에 인프라를 까는 것들이 우리로서는 지금 사실 급합니다. 그런 거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그럼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여야 합의로 해보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거고 실효적일 것 같아요. 인프라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세요? 해저 지도 같은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오래전에 예. 아주 오래전에 그게 이제 거의 해방 전후 그 시대 빼고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효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일본이 시비를 거는 여러 가지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 예산 좀 많이 줄 필요가 있고요. 예. 거기 환경과 자연보호 독도 주변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국회가 탁 하면은요. 훨씬 더 국민들한테도 어필하고 일본 쪽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가 예산을 쓰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굳이 방문하고 뭐 이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물론 정치적으로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이걸 분쟁 지역화하는 일본의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또 특히 책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물론 않습니다. 차라리 국회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해서 독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독도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왜 군을 상주시키지 않느냐. 왜 경찰이 거기에 가 있느냐. 군을 상주시켜서 차라리
아 이거는 우리 영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낫지 않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역대 정부 비롯해서 뭐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왜 그거를 못한다는 겁니까? 국민 감정대로 하면야 해병대든 특전사든 주둔시키고 한포 뭐 해안포도 갖다 놓고 하면 좋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야당에서 진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를 상대로 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라. 이것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라고 왜 못하느냐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시다 답변이 뭐겠어요? 기시다도 역시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우리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일본 언론에 나중에 어떻게 나왔어요? 왜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우리 기시다 총리는 왜 다케시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냐고 비판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시다도 독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다케시마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온 기시다를 상대로 해서 확실하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읍시다. 자, 이상 국내 일본에서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또 한번 보세요. 우리 전용기 의원처럼 저런 분들처럼 태극기 감고 가면은 굉장히 애국심도 빛나고 이름도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역으로 일본에서 이른바 굉장한 일본식 민족주의자가 일본 일장기 들어오고 저기에 독도에 불법 침입하면 상륙하면 우리가 체포하고 체포 과정 그다음에 뭐 추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계속 정부의 대응은 뭐냐라고 하면서 이게 분쟁 지역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을 정상회담의 의제로 끌고 가라. 확실하게 못을 박으러 하는 주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파탄 내겠다는 의도에는 다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65년에 우리 한일 정상회담이나 그 외의 모든 정부들이 이것을 다루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자명한 사실을 왜 우리가 서로 확인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우리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일본의 상대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더 영토 맞지? 확인해. 인정하란 말이야라고 계속 윽박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대로 지금 이제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과연 국익에 어울리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국익과 결부시켰을 때는 좀 그래도 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전략적으로 여야가 이 대목에 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저는 유리해 보여요. 예. 이걸 정상회담 의제로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리 지르기 전에 여야가 좀 맞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까는 문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 또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요. 우리 영토인 만큼 우리 영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걸 일단은 접어두고 소리부터 먼저 지르고 여야가 싸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유출 논란 등에 휩싸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에 관한 얘기들로 상황들을 좀 치환시키려고 하거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걸 좀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좀. 자, 뭐 태영호 최고위원이 해명 기자회견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철규 사무총장이나 김병민 최고위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자, 이런 내용이 태영호 의원을 향한 여권의 주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볼 수 있죠.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다 태영호 의원실에서 나온 거잖아요. 발단은 태영호 의원 본인이 보좌진들하고 했다는 대화 그리고 정치자금 계좌를 관리했던
그 직원한테서 나온 걸로 보여지는 쪼개기 후원금의 내역 이게 다 그 방에서 그 사무실에서 태영호 의원의 관리 잘못을 어찌든 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내용 나중에 진실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 간에 오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또 하나는 태영호 의원이라는 사람 분이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 서울 강남갑이라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지난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받을 당시에 황교안 대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태영호라는 상징 인물을 강남갑에 갖다 놨던 이유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저도 판단해 볼 때는 비례대표 앞순번이 맞는 전문성이 맞는 거였단 말이에요. 서울 강남갑에 지역구를 줬는데 다시 한 번 더 재선을 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일에서는 발생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권 주류 또는 뭐 당권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태영호 의원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얼마 전에 이제 그 실언 논란이 불거질 때만 하더라도 김재원 의원이 문제였지 이 태영호 의원은 뭐 정치인으로서는 그 정도 발언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이해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뭐 강성 우파 쪽에서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녹취록 파문 이후에는 오히려 김재원 의원은 쏙 들어가고 태영호 의원이 더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두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질적으로 어려워요. 예. 그러나 태영호 의원은 의원 자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녹음을 한 것도 그렇고 그게 유출이 되고 더군다나 대응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원 자질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데다가 판단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지도부로서 자질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만방에 다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은 공천도 실패했죠. 전당대회도 실패했죠. 지금 김기현 체제를 직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의 3년 전의 판단이 매우 잘못됐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의 문제보다를 뛰어넘는 오히려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 둘 다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능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당 입장에서 좋을 텐데 특히나 8일 날이 아시는 대로 기시다 총리가 오는 마당에 여권의 최고위원회 징계 문제를 놓고 언론이 다시 한 번 더 지면을 하려 하는 이런 경우가 되면 당에 큰 부담이죠. 근데 지금 두 분의 대응, 특히나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그냥 뭐 집단 린치다 아니면 정치적 공격이다 또는 뭐 때리면 때릴수록 나는 강해진다 뭐 강철을 어떻게 단련되는가 이런 것처럼 대응을 하니 자진 사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이 들으신 것처럼 당내에 불씨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내 비윤계에서는 연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태영호 의원을 고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면 된다.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십니까? 고발하겠어요? 고발은 물론 안 하겠죠. 지금 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공수처에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수사도 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이진복 수석의 말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국힘당은 물론이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말을 안 했을 것이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데 그리고 여의도의 평가는 이진복 수석이 아마 틀림없이 이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발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이 얘기는
끝난 얘기 비슷하게 지금 여의도에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광원 원내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대표가 먼저라면서 선을 그었었죠.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이 극단적인 갈등의 고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뭐 뒤에는 이제 개념치 않겠다고 했지만 앞선 부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본인이 당하는 것을 좀 하지 말아라라는 투의 이야기였다라고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사정으로 저를 야당 대표를 만나기 힘들다며 전제는 깔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잘한 거예요. 제가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정부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자 형사사건의 수사 중인 사안의 피의자임이 명백한데 만나게 되면 만난 후에 여파가 뭐냐면 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정치적 화해 분위기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한단 말이야? 뭐 저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올 게 너무나 명백한데 못 만났던 거고 비현실적이었던 거죠. 예. 그렇다면은 원내대표로 만나야 되겠다고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이른바 영수회담을 할 때 꼭 여당 대표 끼우지 말고 둘이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비현실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복원, 국회의 시간이 온 것만큼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대통령이 3인이든 4인이든 만나서 대통령이 부탁할 것, 또 여야의 요구사항을 대통령한테 할 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정치 복원을 시키는 첫걸음이 맞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비명계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가처분 신문이 열렸는데 뭐 여러 가지 양측의 이제 의견들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예상을 하실 때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당무위원회를 넘긴 거예요. 예. 당무위원회에서 서면 의결을 하려면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어저께 신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 이런 경우에 정당에 관련된 문제에는 법리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이 매우 이례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또 3주 후에 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는 없는데 절차적으로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로 넘기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을 생략한 것은 어저께 확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